120페이지 첫 장을 읽어드리는 도중에 재난 문자가 무려 3통이 연속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이 영상을 정리하는 도중에 또 계속해서 왔는데,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어제 하루 확진자가 300명 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8월 광복절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온 거죠. 결국 1.5단계 격차상이 불가피한데, 또 1.5단계 한 2주간 해보고 오히려 더 늘어나거나 제자리면은 2단계까지 추가 격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122페이지까지 넘어왔는데, 이어서 낭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 TV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고 뒤돌아보면 산만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무언가를 얻는다는 지적 성취감보다는 생각의 허무함이 밀려든다. 인간은 원래 산만한 뇌를 가졌다가 문자를 사용하며 학습하는 뇌로 진화했다. 따라서 책을 읽으면 저자의 의도에 따라 생각과 상상의 이미지를 그려나간다. 지식의 습득으로 메모리하여 하면 나라는 존재와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도 한다. 이는 뉴런과 시냅스를 더욱 자극해 뇌를 활성화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풍부해져 뇌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해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책으로 하는 뇌 운동은 독서다.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학 명예교수인 존 스테인은 독서는 대뇌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서 중인 뇌의 각 영역은 활성화된다. 독서는 폭넓은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두뇌를 활성화하는데 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원 선생의 뇌파 진동에서는 뇌는 기억을 통해 인간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판단은 기억된 정보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결국 뇌에 기억된 정보의 질이 당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BBC의 뇌 발달, 인간의 두뇌를 바꿀 수 있을까에 의하면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플라스틱 브레인이라는 책을 쓴 샤론 베글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등 심리적 개입이 일어나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티니 칼리지의 신경유전학자인 케빈 미첼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두뇌가 개발되는 방식과 복잡하게 얽히며 인간의 성격이나 특징이 만들어진다. 인간의 삶을 창조하는 무수한 선택들은 어떤 면에서는 유전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대부분은 습관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케빈 박사는 순간순간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습관들은 경험에 대한 반응이 쌓여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최근 매체들을 통해 게임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열정으로 독서를 했다면 어떻겠냐는 물음을 해보기도 한다. 2005년에 발생한 이 모 씨의 게임 중독 사망 사건. 그는 PC방에서 50시간 동안 스태크래프트를 즐기던 도중
극도의 피로와 탈수로 인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2015년 3월 상하이의 한 PC방에서 휴식 없이 19시간 동안 게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면서 쓰러져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너무 오랫동안 게임을 한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모두 자기가 원해서 몰입했지만 사망했다. 반면 독서를 너무 몰입한 나머지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감옥 생활과 같은 날을 보내면서 또 독서에 매진했다.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였다. 물론 독서에 몰입하다가 약간 무슨 질환이라고 할까? 아니, 그것이 누적되어 치명적인 병으로 발생했다는 말은 없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왔던 다산 정약용의 사례도 뼈에 구멍이 날 정도였으면 뭐랄까, 통골? 어찌되었든 일종의 질병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세종대왕도 중도의 녹내장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건강도 건강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서인지 그렇게 독서하는 인구가 많지 않다는 소리가 있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책을 잘 안 읽는다고 하기에는 그냥 내 짐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자살자 수는 많은지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저지간 이처럼 서로 몰입을 했다는 것은 같으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부터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럼 어째서 상황이 더 악화한 독서의 모습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PC방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걸까? 근데 정작 그 당사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실제로 게임을 실제로 여기서 상대를 얼마나 더 많이 죽이느냐 해야 승패가 좌우되는 게임이 대부분이니까 실제로 그런 게임에 흉내내서 살인하는 사건이 빈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보충 설명을 했던 낙지 연쇄살인 사건, 그의 범인이 추리소설에 심취했다고 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양이냐 질이냐에 따른 차이일 것입니다.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생각과 상상으로 오히려 성취감과 긍정의 마음가짐인데 반해 PC방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게임의 승패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더군다나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발생하는 혈액순환이 안 되어 혈전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혈관을 타고 둘 다 폐혈관 등을 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독서는
저자와 생각을 같이 하고 저자의 뜻의 상상을 겸한다. 이를 통해 저자와 하나가 되어 뇌를 좋은 정보의 질로 바꾸게 해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 독서 습관은 운명까지도 거론될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 서식수 대학교 1 신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연구했다.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독서였다. 책을 6분 정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하고 심박수도 낮아진다고 한다. 이어 스트레스 감소율을 음악 감상 62%, 커피 54%, 산책 42%, 비디오 게임 21%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가며 자신의 건강 중 가장 염려되는 부위가 머리, 즉 두뇌다. 바로 지적 능력의 상실이다. 기억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치매 증상을 겪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알츠하이머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생각조차 하기 힘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걸리게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위스콘신 대학교 알츠하이머 연구소는 치매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뇌 사진을 판독한 결과 치매와 관련이 있는 백색 물질이 특정 직업군의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 기계공, 일용직 노동자들은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가장 큰 위치감인데 그 이유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의사, 변호사, 교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다.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일하면서 두뇌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을 접하기 쉬운 직업일수록 치매 발병 소지는 적다. 다니엘 G. 에이맨의 뇌는 늙지 않는다에서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정신운동과 평생학습 전략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책을 하루 30분씩 열심히 읽으며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한다. 특히 독서할 때 손가락이나 펜을 사용해 단어들을 따라가며 읽으라고 가르친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을 사용해 단어를 따라가면 뇌가 전체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된다. 신체를 사용하는 이런 단순한 행동이 뇌를 읽는 속도와 집중력을 5%나 증가시킨다. 뇌가 집중된 상태로 긍정적이고 차분하게 반응하도록 훈련한다. 이를 정신운동이라고 부른다. 책을 읽으면 왜 뇌가 좋아질까? 또 성격도 좋아질까?에는 한 연구가 나온다. 뇌신경학자인 제이슨 골드먼을 필두로 한 연구팀이 독서와 뇌피질 두께의 상관성에 대해 진행한 연구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좌반구에 더 두꺼운 피질을 갖고 있었는데 피질의 두께는 신경세포의 사이의 복잡한 연결량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서를 통해 더 뇌를 활발하게 사용했음을 알려준다. 자, 이제 제 9장으로 넘어왔으므로 이는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